무명성이 아니라 진짜 자작의. 명성자작의 이름이 널리 이렇게 알려져야지 뭔가 좀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인 것 같고 네.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안녕하세요. 마음을 구하는 TV 마구TV. 네, 저희는 마구 손길의 손정현, 김옥길입니다. 네. 영웅 수집가하고 개인주의라는 노래를 가지고 저희가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네. 올렸었는데 정말 유튜브 시작하고 처음으로 막 4만 뷰? 가사에 담겨있는 상당한 베이스로 해서 이야기들을 좀 드렸었는데 재미있으셨나봐요. 네. 다행히. 네, 다행이에요. 저희가 정말 많이 준비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부족한데도 많이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댓글을 선생님 이렇게 쭉 봤어요. 네. 봤는데 댓글에 뭐 이 노래로 좀 해주세요, 이 노래도 해주세요 하고서 네. 이렇게 저희 팬 아니고 이승윤 씨 팬들이 댓글을 좀 몇 개 달아주셨더라고요. 가장 먼저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서 요청하셨던 곡으로 해서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댓글 달아주셨던 분이 무명성 지구인도 너무 좋아요. 무명성 지구인 가사를 가지고 또 프린트를 이렇게 열성팬의 증거. 프린트를 정말 열심히 잘 네. 해오세요. 아니 이게 되게 웃긴 게 다른 방송들 보면은 이렇게 모니터를 보면서 디지털 문맹이라서 제가 네 이렇게 그냥 뭐 책도 그렇고 그냥 종이로 된 것들을 보는 게 저는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프린트를 또 해와봤습니다. 무명성 지구인. 네. 쭉 읽어봤는데 역시나 이승윤 씨의 철학이 의미 있는데 없다고 해명성이 없으면 이름도 없는 걸까. 저도 가사를 보고 여러 번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들으면서도 가사가 들리지만 또 이렇게 문자로 돼 있는 가사를 볼 때 느낌이 조금 더 다르더라고요. 운전을 이제 자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노래를 듣고 올 때 앞차가 끼어들게 하고 누군가 난폭운전을 해도 화가 안 나요. 안 나는 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딱 드는 느낌이 뭐였냐면 제가 위로를 받고 있어서 아마 좀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이런 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구나. 그만큼 이 노래가 주는 위안이 되게 커서 그렇구나. 같이 나누고 싶어서. 안녕, 난 무명성 지구인이야. 반가워, 내 이름은 아무게 기억할 필요는 없어. 먼저 무명성 지구인 제목 자체가 무명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름이 없는 것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무명이 주는 의미들이 굉장히 좀 크게 다가왔는데요. 먼저 이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고 또 무명에 대한 중의적 해석이 여러 가지로 가능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무명은 첫 번째로 이름이 없음이고 최근에는 또 우리가 존재감을 많이 각인시켜야 마치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강박적인 생각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서 이제 존재감을 어찌 알게 모르게 강요받고 있는 시대에서 이 무명성이 더 부각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너도 나도 존재감을 알리고 싶어서 네. 마구TV도 하고 있고 저도 페이스북 하고 있고. 그렇죠. SNS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일상생활을 공유하고 뭐 네. 나누는 부분도 있지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라. 굉장히 좀 위안이 되는 가사들이 많은데 젊음이란 빚더미 위에 앉아 무명실로 뭔가를 기워가는데 라는 이 부분이 되게 와닿았어요. 젊음이란 빚더미 위에 앉아 무명실로 뭔가를 기워가는데. 근데 무명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돌잡이. 아, 맞아요. 이게 실뭉치가 이렇게 있고. 네. 네네네. 우리 흔히 국수인가? 지금 전통적으로 우리 그 돌잡이 상에 실이 올라가는 이유가 있죠. 실의 의미는 장수예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살아있는 거.
그거 자체로 이 생명에 대한 축복을 대신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를 둠으로써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네. 그게 바로 행복인데 어느 순간 그냥 살아있으면 안 되고 뭔가를 하면서 살아있어야지 이거를 너무나 당연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아. 빚더미 위에 앉아서 무명실로 네. 뭔가를 기워가는데 그게 무언진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20대의 어떤 젊은 층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인생의 목표가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게 무언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네. 기워간다는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도 무명실의 의미처럼 그것만으로도 그냥 살아있는 거고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아, 맞아요. 저도 많은 분들이 정말 의미를 찾을 수 없어서 힘들다. 이 허무한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게도 이 노래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네. 지금 이 순간, 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애쓰고 잘 살고 있다라는 이렇게 해서 좀 안도감을 얻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하자면 이승윤 씨가 무명 가수 전으로 아, 신곡에 데뷔를 그렇죠. 했죠. 나는 배 아픈 가수다. 그런데 이승윤 씨가 무명 가수로 유명해지셨어요. 그래서 유명해짐으로써 이 무명성 지구인을 저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계기가 됐죠. 네, 그거 자체가 좀 역설적이기도 한데 무명 가수가 유명해짐으로써 또 이 모든 무명성 지구인들에게 위안을 주는 이런 걸 또 행동으로 해주셨어요. 이승윤 씨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조금 먼저 무대에 섰을 뿐이고, 이 무대 밖에 있는 72번에, 72번에 참가자들이 너무나 많다. 그들이 나를 보고서 희망을 얻었길 바란다. 이 무대 바깥에 정말 수많은 72호 가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대신에 제가 좀 운 좋게 먼저 왔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뭔가를 꼭 이루어야지만, 이름을 꼭 남겨야지만 그 사람이 빛나는 게 아니라, 명성을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이름이 없더라도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빛난다. 그런 어떤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의미로 본다라면 요 가사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조금 쉽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사막이란 말은 너무 잔인해. 모래도 언덕도 바람도 달 그림자도 있는데 샘이 숨겨져 있지 않은 사막이라도 아름다울 수는 없을까? 사막이란 말은 너무나 잔인해. 물도 언덕도 바람도 달 그림자도 있는데 샘이 숨겨져 있지 않는 사막이라도 아름다울 순 없을까. 오아시스가 없으면 어때? 사막에. 맞아요. 그렇죠. 사막의 구성 요건이 모래도 있고 언덕도 있고 바람도 있고 이미 다 있는데 네. 뭘 그렇게 사막에서 오아시스만을 우리가 찾고 있느냐. 그러네요. 네. 그래요. 말 그대로 사막 자체도 충분히 아름답고 아름답죠. 그 존재로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서는 이제 은유적으로 이름이라는 단어로 얘기를 했지만 네. 이 이름의 의미는 존재가 되겠죠. 타인에게 인정받는 존재. 이렇게 했지만 인정받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다. 그렇죠. 이런 의미였구나. 무명성 지구인. 네네. 뭐 다른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승윤 씨도 아마 본인이 생각한 의미대로만 해석되기보다는 다양하게 우리 책도 그렇잖아요. 네. 독자에게 맡기잖아요. 해석은 우리가 느끼는 저희 마구 손길에서 느낀 무명성 지구인은 이런 존재에 관한 이야기였다. 피는 모를 빛들로 가득한 희망이란 빛더미 위에 앉아. 제가 위로를 받았다는 건 이 노래로부터 뭔가 지지를 받은 느낌을 받은 건데요. 그렇죠. 네, 이 지지는 크게 두 가지 심리적인 걸 조금 설명드리자면 두 가지로 나눌 네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리에서는 지지를 두 가지 정도로 나눈다. 네네. 그래서 첫 번째는 도구적 지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서적 지지예요. 네.
첫 번째 도구적 지지는 뭔가 방향을 알려주고, 네, 좀 이끌어주고, 충고해주고, 방법을 알려주고, 뭐 이런 방법을 도구적 지지라고 한다면, 정서적 지지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에 다가가서 그대로 공감해주면서 지지해주는 걸 정서적 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자녀를 우리가 키우고 있잖아요. 네. 자녀들에게 사실 필요한 거는 정서적 지지인데, 공감해주고, 존재를 인정해주고, 그런데, 최근에 너무 도구적 지지만 하고 있지 않았나. 찔려서 얘기하면서도 찔리네요. 네네. 이렇게 알파벳을 모르면 뭐 중학교를 가겠냐. 사람 구실을 하겠니. 구글단을 모르는데. 뭐 네네. 마트 가가지고 계산도 못하면 어떡할래. 네네. 굉장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그 상담을 할 때도 그러잖아요. 그 내담자가 굉장히 많은 사연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어떤 적응적인 사람도 있을 거고, 현재에. 네. 굉장히 부적응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상담자는 평가하지 말고, 그냥 내담자 그 자체, 그 존재만으로, 그 존재 자체만으로 인정해주고, 이 사람에게 공감해주고, 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느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일상생활에서는 상담 장면에서는 잘 지켜가다가 일상으로 돌아오면은 자꾸 도구적 지지하는 쪽으로 맞아요.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잔소리를 하게 맞아요. 되고 정말 그 상대방이 필요한 건 우리가 정서적으로 지지받는 건데 괜히 방향을 알려준다고 끌고 가려고 그쵸. 하고 억지를 부리게 되고 그래서 역효과가 더 일어나기도 하죠. 맞아요. 이렇게 해야 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가르침을 주려고 자꾸 노력하는 부모인 것 같아서 네네 조금 부끄럽네요. 이승윤 씨 덕분에 또 뜻하지 않게 네. 자기 반성 와, 시간. 이 무명석 지구인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이런 도구적 지지, 정서적 지지까지 이야기를 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에게 지금 소중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뭐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 자녀, 그쵸? 안 하신 분들 부모님 또 있을 거고 서로가 서로에게 혹시라도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인정하고 또 격려해주고 지지해준 정서적 지지를 많이 하셨는지 아니면 무언가를 그 사람이 기능인이 되어서 역할을 해낼 때만 혹시 지지했던 건 아닌지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쪽으로 그러니까 너의 존재를 드러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도구적 지지에만 너무 우리가 또 이렇게 치우쳐져 있었던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김옥기 선생님의 운전하다 화를 누그러뜨린 그 노래만으로 네, 쭉 이렇게 달려와 봤어요. 그래서 좀 의미 있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즐거웠습니다. 저도 아주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우셨길 바래요. 바랄게요. 후속편 네, 다음 네. 영상에서는 저희가 달이 참 예쁘다고를 가지고 심리 상담학적으로 다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